자, 그러면 주목 주시네.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양창 원장님인 것이고, 양창 원장님은 치과 의사님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르겠다. 전문 해가지고서 이제 이 프로그램 공로라는 프로그램이니까 공로와 구강 건강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경은 식당에서 슬쩍 이야기하다가 이제 소마님이 이제 이빨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실 때 저보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해결하려면 공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듣고 그러면 공으로와 구강 건강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다음엔 공으로가 우리 육체 그리고 제가 치과 의사니까 특히 구강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도 더 되고 그 다음에 몸에서도 더 도움도 받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도입부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뭘 인정하느냐고 제가 생각하냐면 무의식을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오는 게 다 뭔가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기도 하고 내가 느끼기도 하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우리가 흔히 무의식이라고 하는 즉 없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나에게 직접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게 나에게 몸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들은 반쯤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 정신을 다루는 거잖아요. 내 정신의 한계가 이제는 고통의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신이 네? 마이크. 안 들려요? 이러면 됩니까? 바깥이 소란해서 그런 건데 가까이 들어가시면 돼요. 네. 내가 크게 다치는데. 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정신이 힘든 게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 이걸 바꾸는데 근데 정신은 육체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정신이 힘들면 힘들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정신이 힘들던 상태를 긴박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몸은 항상 스트레스풀한 상태로 만들어요. 몸이 뭐냐면 긴박 상태에 대비하려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준비 자세를 갖잖아요. 탁. 이거는 온몸에 스트레스한 어떤 긴장된 상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긴장 상태를 집어넣는다는 이유는 그 상황에 내 몸이 더 빨리 반응하기 위한 준비 자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 자세가 어떤 상황 하에서 준비를 취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해소가 되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계속 힘들면 이걸 못 풀어요. 그런데 나는 못 느껴요.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뭘 느끼느냐? 자고 났더니 피곤하다. 피로가 안 풀어진다. 이런 식으로 어깨가 뻐근하다. 속의 위장의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신이 릴렉스하게 되면 몸도 따라서 릴렉스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을 끓일 때 이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0도씨부터 100도가 될 때까지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물이 안 끓어요. 그죠? 그러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다 끓어요. 그 말은 이만큼의 영역은 내가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흡수하든 정신이 흡수하든 이 순간을 참고 어느 순간에 흡수하다가 그 응력이라는 게 축척이 되어 나가는 거죠. 축척이 모이는 거예요. 자꾸 쌓이는 거예요. 거의 다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고통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정신도 힘들다가 막 그렇지, 술 먹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그러다 어느 한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제 그걸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육체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는 참아요. 구강의 영역에서는 어느 순간에 아픈 듯 하다가 막 괜찮아요. 아침에는 뻐근하다가 이제는 괜찮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도를 넘으면 그게 동통으로 오고 그걸 정상이라고 그러죠. 이때 보통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것 때는 교통사고죠, 사고. 그거 말고는 갑자기란 게 없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시엄마한테 치받았다. 저 며느리가 착하더니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이때까지 참고 참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임계점을 넘는 순간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이제 바로 치받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 볼 때는 평소에 이렇게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고요. 자식들 보고 뭐라 하느냐면요. 가출하는 거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잘못 만나더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 응력이 이렇게 집중하다가 친구를 만나서 탁 하다 계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갑자기 일어나겠어요? 참 착한 아들은 옆에 못된 애가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니는 사정이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좋은 길로 가자.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런 응력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이 순간 이 안에서는 그냥 아무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가 않아. 괜찮아요. 이걸 넘는 순간 사고가 생겼다고 이제 육체가 고통을 받으면 병원을 오죠. 그러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결국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거대한 이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는 습관을 고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요. 제가 마음은 먹으나 그게 돼야 말이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공으로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 번 한 거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터치하면 육체가 고통을 받던 걸 그 응력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와서 이렇게 묻겠죠. 몸이 아프면 무조건 공으로만 다 해결이 됩니까? 라고 하면요.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벌써 자기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육체로 접근을 해야 돼요. 육체를 접근을 하고 육체를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다 해결한 후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관리 단계는 이걸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만 가지고 손을 보면요. 항상 제발해요. 제발. 제발. 자, 그러면 구강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 최근에 가장 빈발하는 게 악관절증이에요. 악관절증은 이 구강 상태에서 썩었습니까? 썩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침 일어나면 시큰시큰 뭔가 이상했다가 아픈 듯 하다가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럼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건 봐야 되는데 그냥 입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일단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씹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씹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빨이 있고 치아가 윗뼈 아랫뼈에 있는 거예요. 치아, 뼈. 그리고 이 턱뼈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여기에 관절이 있어요. 악관절. 악관절을 중심으로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경조직이잖아요. 이걸 움직이게 하려면 근육이 이렇게 달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네. 그래서 이 악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제일 강하게 작동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근육. 이렇게 턱뼈, 아래 턱뼈 있죠. 사각턱 나온다는 이 부분. 네. 여러분 힘 꽉 좀 나오는 여기 부분. 시작해서 상악턱뼈로 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부터 이 두경부, 옆 측면으로 오는 이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편두통을 느끼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근육통이고, 근육통을 느끼는 분들이 이 구강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힘 조절, 릴렉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잘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힘을 주고 필요할 때는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육체적 상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을 뇌가 받아서 조절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조절의 가장 큰 키는 이빨에 있어요. 치아에. 육체적으로 접근하면 치아에 있어요. 자, 치아가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간단히 여러분들이 느껴보도록 해드릴게요. 자, 앞니끼리 이렇게 딱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앞니끼리 닿게 이 하듯이 이렇게 내밀고 어금니가 뜨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씹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싸게 씹어보세요. 자, 그때 힘 느꼈죠? 자, 스탑 하시고 이제 어금니를 가서 물어보세요. 앞니끼리 닿는 게 아니고 어금니를 이렇게 닿으세요. 세게 씹어보세요. 자, 그때 힘 느껴지죠? 자, 어느 게 세요? 어금니가 세죠? 그 말은 이 치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힘 조절을 앞니가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조절할 때는 이 앞니가 그 힘 조절을 하는 기능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육 기능의 조절, 근육 힘 조절의 기능이 일단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육체가 아프면 육체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그 근육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골격 꺼내는 손에 이렇게 쥐죠. 이렇게 이런 거 물건 쥐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근육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거운 걸 들다가 내가 근육이 버텨낼 수 있는 어느 임계치를 지나면요.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의도를 가져도 자연스럽게 근육이 힘을 빼버려요. 왜냐하면 근육을 보호하려고. 네. 그래서 우스개로 절벽에서 내 딸을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어느 한계가 다다르면 그냥 손이 풀려요. 뭐 남편을 잡았으면 손을 풀고 싶겠지만 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구강 근육은 좀 특징이 틀려요. 구강 근육은 이렇게 물고도 버틸 수 있는 힘이 훨씬 장기적으로 오래가요. 우리 단거리 선수가 달리는 근육과 장거리 선수가 달리는 근육 자체가 다르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근육이 틀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근육은 지속적으로 내 이빨을 깨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 골격, 관절, 근육 상태가 릴렉스를 안 만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생기면 치아가 깨져나가든지 뼈가 나가든지 근육통이 걸리든지 악관절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자, 그러면 그 근육이 이 두경부에만 있냐면요. 그 두경부 근육들이 이렇게 목과 등으로 연결돼요. 그 중에 제일 크게 연결되는 근육이 제일 쉽게 연결되는 근육이 이 두경부 뒤쪽에서 이 앞쪽 흉곽으로 내려오는 이거 스테노크레오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이죠. 요 머슬 앞쪽. 그럼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트라페지우스 메이저 머슬이라는 게 이 뒤로 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여기.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지고 여기가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고 두경부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아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징조가 오면 근육통이기 때문에 페인 컨트롤을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릴렉스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보통 오시는 분들 중에 성격이 이렇게 섬세하거나 미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빨을 물고 살아요. 근데 보통 릴렉스하게 되면 치아는 안 붙어요. 치아는 항상 떨어진 상태로 레디 쉬고 있다가 치아가 무슨 일이 있으면 씹어먹든지 하는 기능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릴렉스를 하게 돼요. 그 릴렉스하는 기능이 깨어지면 이 구강 두경부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뼈, 관절, 근육이 연결되는 두경부, 어깨 근육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동통을 일으키는 게 이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 자, 보시면 이 환자분은 그냥 스케일링을 하러 왔던 분인데 스케일링 할 때 쭉 보면 이 보이세요? 이 이빨에 거미가 있는 거? 쫙. 아프냐 그러면 안 아파요. 이분이 뭐냐? 2단계 있는 거죠. 2단계. 그냥 응력은 집중되고 있으면서 치아는 금이 가서 망가지고 있으나 임계치를 넘지 않아서 고통은 느끼지 않는 단계.
그러면 환자분이 뭐라고 하느냐?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시큰거리면 아이고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네, 이분은 이빨이 흔들려서 스케일링 했는데 보면 전부 이렇게 금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좀 자, 그래서 이분은 교정 치료를 했어요. 아까 힘 조절 기능을 맞추려고. 그리고 이분 보세요. 치아가 달아져 있는 거. 자, 그냥 이렇게 하면 비전문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네, 요게 어릴 때 태어나는 이빨이에요. 태어나는 이빨이 이렇게 산 높고 계곡 깊게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달아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치아의 바깥쪽에 제일 단단한 게 있거든요. 단단한 게 없어지고 나면 좀 무른 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웅덩이에 파이듯이 파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다. 이러면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간에 그냥 부지불식 간에 이빨끼리 뭔가 움직이든지 딱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봐요. 저는 딱딱한 거 잘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게임 셌어요. 여러분은 무의식을 다루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부지불식 간에 치아끼리가 뭔가 이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빨 자체가 지금 잇몸이 많이 망가지고 있죠. 물론 이게 플락이에요. 플락. 근데 왜 플락으로 다른 건 괜찮은데 여기 치아만 나가냐고요. 여기 치아만. 한마디로 모난돌이 정 맞듯이 여기서 힘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소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힘 조절은 당연히 구강에서 일어나야 될 아까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앞니, 어금니의 자연스러운 힘 조절 기능이 위에서 오는 것도 뭔가가 문제가 있고 그걸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플러스 효과를 가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별병 원인 보면 여기 있죠. 뭐 여러 가지 있다가 정신적 스트레스. 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칸 띄게요. 그러면 악관절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악관절을 찍어보면 여기나 이런 형태로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죠. 이건 정상적이에요. 네. 근데 뭔가가 이렇게 작아지죠.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양쪽으로 그러면 그냥 괜찮으니 하고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그런데 양쪽이 균형이 다르죠.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치아도 보면 해는 데가 많이 생기고 빠졌죠. 뭔가 교합 평면, 이 평면 자체가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힘 조절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힘 조절 기능이 깨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육체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중간에는 이 응력이 축적되고 있는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계치를 넘는 순간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육체적 고통을 넘기는 순간 내가 벌써 응력이 이런 식으로 집중되어 왔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 단계가.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수면 장애가 있어서 이제 수면 장애도 이야기를 보면요. 뭐 보면 심리적인 스트레스, 수면 습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죠. 한 번 더. 그래서 예방하려면 뭐 불규칙한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대부분이 이제 정신적인 걸 같이 접근해요. 그러면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뭐냐? 수면 장애에 오는 가장 큰 이유를 코막힘, 편도비대, 빈강협소, 즉 기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 국소적으로 반응하다가 그 신호가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메커니즘이 깨지는 순간 이제는 되돌리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신호 체계가 깨지지 않는 순간, 즉 신경외과적인 어떤 접근 방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회복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육체적 변성을 일으키고 나면 회복이 힘들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보이는 이게 코거든요. 코. 네, 이건 입.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뭐 아데노이드, 뭐 톤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커지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원인을 보면 수많은 부분에서 근육이 다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육이.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라는 것 자체가 이런 수면장애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허라는 개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오는 육체에 오는 그 스트레스를 릴렉스 시켜주는 거죠. 릴렉스. 그래서 여러분이 공허를 하고 나서 집에 가면 뭔가가 좀 편해진 것 같은 느낌, 네, 편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몸이 릴렉스 되면 몸이 내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원활한 상태로 바뀌어요. 상황이 급박하면 힘을 이렇게 해야죠. 근데 상황이 끝나면 풀어야죠. 근데 그게 정신이 잡고 있으면 상황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긴장된 레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허로와 정신과 육체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네, 하고요. 그래서 릴렉스하고 편안한 상태를 위해서는 공허로가 필요한데, 정리를 하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응력이 집중되고 축적되는 이 단계를 거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정상이라는 걸로 일단은 드러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느끼지 못하지만 구강의 영역에서 치아, 뼈, 근육, 악관절 상태가 이런 응력이 집중되고 있으면 집중될수록 뭔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육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허로 과정을 통해서 몸의 릴렉스 상태, 몸이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원활한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이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아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